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봉입니다. 네, 오늘은 전한시대,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인 성제의 황후가 되는 여인, 제비처럼 가볍게 춤을 췄다는 조비연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연의 본명은 조의주라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고소군주인데 당연히 어머니가 엄청난 미인이니까 이 딸이 미인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중이 벼슬을 지내고 있던 조만이라는 인물인데 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한 것이 굉장히 뿌듯했고 두 사람은 사이좋게 신혼생활을 잘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아버지 조만이 병을 앓고 난 후에 안타깝게도 남자고시를 할 수 없게 돼버렸다고 해요. 자, 그러자 뭔가 자격지심이 생긴 것인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고소군주는 조만의 친구인 풍만금이라는 인물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임신까지 하면서 친정으로 도망가 기원전 32년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불륜으로 낳은 아기니까 아기들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저 외딴 곳에 아기들을 몰래 버려요. 며칠 있으면 누군가가 이 아기들을 주워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그 자리에 아기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는 아기들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던 풍만금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풍만금이니까 원래는 풍씨여야 되는 게 맞겠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조씨가 됐느냐? 이 풍만금은 5년 뒤에 사망을 했고 조림이라는 노인이 이 둘을 양녀로 데려갔기 때문에 조씨를 가지게 돼서 조의주, 언니는 조의주, 그리고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조합덕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들 자매는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고 특히 언니 조의주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사뿐사뿐 걷는 모습이 비연, 그러니까 나르는 제비 같다라는 별명을 얻게 돼서 저희가 지금도 조비연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 의주란 이름 말고 조비연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살이 된 이 조씨 자매의 미모는 전한의 12대 황제인 한성제의 누이, 그러니까 양아공주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양아공주는 가물을 담당하는 궁녀를 뽑고 있다 하면서 이 조씨 자매를 자신의 공주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 아름다운 뿜뿜하는 소녀들은 공주부의 자랑거리야 볼거리가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성제가, 그러니까 한나라의 황제인 성제가 양아공주의 공주부로 행차를 하게 되는데요. 양아공주는 황제가 왔으니까 서둘러 연회를 마련하고 무희들이 춤을 추도록 했는데 그때 성제의 눈에 번쩍 뜨이고 넋을 잃게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조비연입니다. 조비연은 요염하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사뿐사뿐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성제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것이죠. 한성제는 한나라 황제 한원제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원제의 황후인 왕정군입니다. 한원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답다는 왕소군을 흉노의 호한야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고 땅을 쳤던 바로 그 황제가 원제이지요. 그리고 황후인 왕정군은 한나라 말을 폭정으로 장식했던 왕망의 고모입니다. 이 왕정군은 원제가 태자였을 때 궁에 들어와서 기원전 51년 아들 유호를 낳습니다. 유호는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가 남다르고 굉장히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유호의 할아버지 한선제가 굉장히 귀여워했다고 하고 직접 이 유호라는 이름도 하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호가 3살이 되었을 때 선제가 사망을 하고 태자였던 한원제가 황위에 오르게 되고 왕정군은 황후가 됩니다. 왕정군도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여인이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던 유호는 언행이 신중하고 겸손해서 조정 안팎에 우리 황자님은 굉장히 어질고 덕망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칭송을 들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원제가 이 유호를 불러서 내 중요한 일이니까 얼른 다녀와 하고 심부름을 하나 시켜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유호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어전에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원제가 화를 냈겠죠. 그런데 유호가 궁의 규정에 따라 감히 황제 전용기를 갈 수가 없어서 둘러오느라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라는 답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가는 길 안 밟으려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원제가 너무나 기뻐서 그냥 환하게 웃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예법을 지킨 유호를 보고 이놈 황제가 돼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19살 때 태자로 책봉을 했는데 그가 훗날 이제 한성제가 될 그 인물이죠. 태자의 자리에 오른 유호는 여전히 겉으로는 예법을 잘 따르고 있었지만 그 속내를 사실은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여색을 밝히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제가 세상을 떠나고 유호가 한나라 황제로 즉위를 해서 한성제가 된 것이죠. 한성제가 즉위했을 때는 사실 이 전한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몰락의 길을 걷는 그런 막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왕정군은 이제 황태후가 됐는데, 요 황태후의 집안이 이 전한을 몰락으로 이끄는데 한몫을 하게 되죠. 이 외척인 왕씨 가문이 조정의 대권을 장악했던 겁니다. 황제의 외삼촌, 그러니까 성제의 외삼촌인 왕봉, 왕상, 왕음, 왕근 등 이 왕씨 자손들이 대사마, 대장군 등의 군정 요직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 조정의 군정 대권이 모두 왕씨 집안의 수중으로 넘어가면서 조정 안팎에 있던 주요 간원들과 국경 지역의 관리들까지 모두 왕씨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성제는 황제지만 황제 노릇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황제가 됩니다. 때문에 원래도 음주감을 즐기고 낭만을 즐기며 또 호색한이었던 유호는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냐 하면서 하루 종일 주색에 빠져 지내게 되죠. 그리고 황태후의 오빠 왕봉과 신복들이 성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골치 아파진다 하면서 여인들을 계속 대령해 치마폭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성제는 태자 시절에 차기 장군 허가의 딸을 태자비로 간택을 했었고, 그리고 황제가 된 후에 그녀가 황후로 책봉돼서 허황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왕봉의 신복 중에서 병기를 관장하는 무고령 두흠이라는 자가 이 왕봉에게 미인들을 뽑아 후궁을 채운 옛 후궁 제도가 있으니 이를 명분으로 후비들을 많이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서 전국의 사람을 보내서 천하의 미인이라는 미인들을 다 황궁으로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 성제가 종일 여색에 빠져 지내도록 만드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허황후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단아하고 학식과 교양이 있어서 황후도 잘 대접하고 또 총애를 했고, 그리고 또 따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인물 중에 반처벼라는 인물이 있는데, 반처벼는 굉장히 똑똑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역사에도 정통하고 굉장히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어서 또 성제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제의 사랑을 받는 이 두 여인과 그 수많은 미인들을 함께 했는데도 임신을 하는 여인이 그때까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성제가 딱 조비언을 만난 거죠. 자, 이렇게 황제인 성제의 눈에 든 조비언은 성제를 따라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정사에 관심이 없고 여색을 밝히는 성제는 이 조비언에게 푹 빠져서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성제는 조비언을 수정쟁반 위에 놓고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이 수정으로 만든 쟁반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비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다는 거죠. 얼마나 가벼우면
그 쟁반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날씬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뛰어난 미모의 가무에 능하고 음률과 시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조비어는 이 성제를 확 사로잡았고, 그러다 보니 후궁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무의에 불과했던 조비언이 처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런데 조비언은 허황후에게도 또 다른 후비들에게도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후가 쟤 보기보다 착하네 하면서 친동생처럼 그녀를 아껴주게 되었고, 다른 후궁들도 조비언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심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연기에 불과했으니 그녀는 곧 검은 날개를 펼 준비를 합니다. 일단 성제에게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 또 천하일색으로 그렇게 아름다우니 제 동생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동생을 또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조비언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쌍둥이라니 당연히 예쁘겠지 하며 성제는 합덕을 궁으로 부르게 되고, 자, 조합덕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당연히 조합덕은 언니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아름다움을 더 잘 꾸미는 재주가 있었으니 화장을 아주 잘했다고 해요. 합덕이 황궁으로 입궁을 하는 날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머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새로운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스타일을 조천개라고 부르면서 다른 여인들도 그 스타일을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길고 가늘게 그리는 눈썹을 원산대라고 하는데, 이런 스타일로 눈썹을 그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얼굴은 이렇게 분을 바르고 거기 위에다가 살짝 붉은색을 덧발라서 희고 보드랍고 투명한 피부를 연출하는 그녀만의 화장법을 용내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장까지 잘하니 더 아름답게 보였겠죠. 성제는 조비언에 이어 이 동생 조합덕의 매력에도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비언은 황후 바로 아래 소위에 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 욕망에 눈을 뜬 우리 조비언이 이런 소위 자리에 만족할 리 없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리라, 황후가 되고 말리라 하며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허황후는 엄청난 이 명문세가의 교수여서 사실은 조비언이 넘보기에는 사실은 넘사벽이었어요. 하지만 조비언이 가진 힘은 황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자, 후사가 없어서 걱정이 많은 성제에게 황제를 낳아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일단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황제를 자극할 계책을 씁니다. 성제에게 제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황후가 다른 후비가 황자를 낳는 것을 두려워해서 후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저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는 반첩여도 함께하고 있어요 라면서 모함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물론 허황후가 밀려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 조비언이 이렇게 한 몫을 하면서 결국 허황후는 냉궁에 유폐되게 되죠. 그리고 황후의 가족들은 모두 고향인 산양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황후는 2년 뒤에 다시 장정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9년 동안 감금되어 지내다가 장신궁에서 결국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황후를 제거했으니 이제 그 자리를 조비언이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걸림돌이 생겨요. 황태후 왕정군이 이 미천한 신분의 조비언이 황후가 되는 것은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 하면서 결사 반대를 했고, 조정 대신들도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간이대부 유보가 상주문을 올리는데요. 자고로 흥은 상서로운 징조를 낳고 쇠는 재변을 낳는 법입니다. 우왕과 주공 시절 천지에 순응하니 구군이 번성하고 천하의 만물이 길조를 보였고 군신들이 서로 신중하게 서로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색을 즐기는 황상께서는 비천한 여인에게 빠져 결국엔 만 백성의 본보기인 황후의 자리까지 넘겨주려 하고 있으니 어찌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 상주문을 읽은 성제에 노발대발하면서 유보를 평생 무덤가에서 땔감을 줍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유보에게 중형을 내리니까 다른 대신들은 더 이상 간언을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게 되죠. 하지만 성제도 어머니 황태우를 거역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런 황태우의 속내를 읽은 황태우의 외조카 순우장이 나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조씨자매를 거둬주었던 조림이라는 인물 아시죠? 이 조림을 성냥후로 봉하면서 이 조씨자매를 한순간에 명문가의 여식으로 만들자라는 깨를 내는 거죠. 이렇게 명문가의 여식으로 만들고 또 황태우 왕정분에게 가서 조비연이 정말 어찌나 겸손한지 몰라요. 황제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을 했고 조비연도 속내를 감추고 어머니 요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입안의 혀처럼 황태우의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황후가 폐위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조비연은 정식으로 황후가 되니 그녀가 바로 효성황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합덕은 소위로 봉해지게 되죠. 자, 성제는 조비연에게는 원조관이라는 금과 옥으로 만든 이 궁전을 지어주고 합덕에게는 소양전을 내리고 머물게 하면서 또 두 자매를 왔다 갔다 하며 푹 빠져 지내게 됩니다.